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책을 읽다가 공감이 가거나 위로가 되는 문장을 만날 때, 그럴 때면 읽던 것을 잠시 멈추고 밑줄을 긋거나 메모하면서 그 문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음속에 남은 문장 하나가 책 전체를 기억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살아가면서 비슷한 순간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 응원이 돼주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백지원 리포터도 책 많이 읽으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책을 거의 읽지 않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강제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다시 책에 손이 가더라고요. 그 순간 이후부터 어떤 책을 읽을까 고르는 순간에 그 설렘, 책장을 넘기는 그 촉감과 소리, 또 책의 냄새, 마음에 드는 문장에 밑줄 긋는 그 느낌까지 저는 정말 요즘 책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즐거움 같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좋은 곳들 다녀왔거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어떤 취미 갖고 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 읽어도 좋은 책은 어떠실까요? 화창한 봄날 공원에서 위로, 공감으로 밑줄 친 문장과 함께 발길이 멈춰지는 예쁜 정원 같은 이곳. 어머, 밖에서 봤을 때도 정원 같았는데 여기 벽도 다 초록색이고 눈이 편안해지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신가요? 네네. 아니 제가 밖에서 봤는데 네. 웬 정원 같은 곳이 있어서 들어와 봤더니 내부도 이렇게 초록색인데 아니 사장님까지 이렇게 초록색 옷을 예. 혹시 이 책방은 어떤 곳인가요? 초록 책방인가요? 저희 책방은 음식하고 자연, 건강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하는 책방이어서 들어오셨을 때 좀 그런 자연에 들어와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려고 전체 색깔을 그렇게 칠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먹거리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농촌을 이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은 대개가 보면 농촌에서 이제 농사하고 작물들은 이제 수확을 잘 하는데 판로에 대한 걱정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책방이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도시와 농촌이 좀 매개가 되는 어떤 중간다리 역할들을 좀 해보자.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 동네 서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할 수 있더라고요. 공적 공간은 저희한테 굉장히 좀 특별한 공간이긴 한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특정 주제를 정해서 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테마서가라고 하는 곳이에요. 너무 예쁜데 그러면 혹시 이번 달의 컨셉이 노란색 책인 거예요? 노란색을 정한 거는 뭐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4월이 또 세월호라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노란색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줌으로 해서 책방이 그런 4월을 기억하자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달 다른 주제를 선보이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제로 웨이스트, 정원, 나무에 대한 주제도 다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분야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접해가는 순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좀 깊이 있게 뭘 더 알고 싶을 때는 그런 책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입문자는 또 입문자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담은 서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층위 있게 한꺼번에 한 공간에 전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번 달엔 또 어떤 주제의 책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와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 중에 여기 서가 한번 쳐다보고 이번 달 주제가 뭐네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는 건 참 어렵죠. 막상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고민되고요. 이럴 때 누가 추천해주는 책이 있으면 참 좋겠죠? 이 책들은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기구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한테 이제 매달 제가 책을 골라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책방 시작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전 직장에 다녔었던 후배가
자기 바빠서 서점 갈 시간이 없는데 책을 좀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면서 SNS에다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소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SNS에서 의외의 반응이었던 게 저도 그런 거 받아보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이 계셨었고, 그분들한테 한 20가지 정도 문항을 이제 주고 그분들의 취향, 관심사, 뭐 좋아하는 책, 그 다음에 싫어하는 책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아야지 제가 챙겨서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면서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딸로 뭐 물건으로 표현하기도 매번 애매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손편지를 좀 써서 보내기 시작했고. 혹시 이거 네, 맞습니다. 저 좀 봐도 돼요? 예, 예. 와.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 계절 안부 같은 거 묻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 이야기에 대한 것, 책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써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전화나 문자, SNS까지 모든 안부를 쉽게 묻고 쉽게 답할 수 있는 요즘이잖아요.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글자마다 정성과 감동이 이어져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언제든지 문 열고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지금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돈을 내거나 상업적으로 뭔가를 지불해야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서점이란 곳은 사실 그런 문턱이 없고 들어와서 한동안 머물러 있다 그냥 나가도 크게 상관이 없는 유일한 장소여서 사람이 만나고 교류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 그게 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턱이 없는 서점, 자유롭게 들리세요. 오늘 서점 가기로 한 날이잖아요. 날씨가 참 좋아서 벽화가 먼저 마중 나온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예쁜 벽화 앞에서 사진도 찰칵. 두 번째 서점,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야. 여기는요. 딱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대전에 있는 곳이구나 딱 티가 납니다. 우리 대전의 마스코트 꼼돌이부터 해서 대동 하늘공원 풍차도 있어요. 대동여지도 아니고 대전여지도. 와,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온통 대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꼼돌이도 있고 정말 대전과 관련된 것들로 꽉꽉 채워진 공간인데 도대체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대동 하늘공원과 대동 벽화마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서점인데요. 로컬샵이라고 해서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대청호를 담은 디지털 드로잉 작품이에요. 그래서 대청호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대청호 엽서들을 만드셨는데 이 작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카드 좀 길쭉하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늘공원 맞아요. 맞죠? 하늘공원 풍차도 있고 대전에 좀 생태도시와 관련된 그림들하고 또 위에는 과학도시와 관련된 그림들이 있는 엽서. 이곳에서는 대전을 주제로 대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아기자기한 작품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오랫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사실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울도 가고 싶고 또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살던 이 동네가 나하고 제일 잘 맞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공간을 또 열게 됐습니다. 성장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 지역은 골목 하나하나의 추억과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곳은 누군가의 추억과 이야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대전에서 또 우리 지역을 좀 알릴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독립출판을 처음 이제 해봤는데 그 독립출판을 한 것을 계기로 지역에서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하시는 작가님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지역 문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서 해오다가 지역 작가님들을 조금 상시적으로 계속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꼼돌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저만의 추억이 새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사실 동네 서점이라는 곳이 특히나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책을 판매하는 시대에는 조금
수익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사실 책방이라는 곳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적인 구조로 봤을 때 정말 책방만 운영을 해서 먹고 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고 시작한 것은 아니긴 한데 특히나 또 동구 쪽이 아무래도 서구나 유성구 쪽에 비해서는 문화시설도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여기 동네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진행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좋은 동네 서점이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는 이곳, 지금 어딜 이렇게 바쁘게 가냐고요? 이제 좀 살겠네. 아유, 다리야.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뒤 물이 더 맛있는 것처럼 계단을 오르고 난 뒤의 휴식 정말 최고였어요. 아이고 4층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물까지 내주시고. 아이고. 여기 진짜 우리 집 같아요. 약간 그쵸. 네, 일반적인 서점하고는 조금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취미와 쉼을 테마로 하고 있는 독립서점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각종 취미 모임들과 공동체 활동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일단 취미 부자였어요. 다양한 취미들을 너무 활동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함께 좀 이 공간에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좀 이 공간 안에서 취미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는 장비를 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이곳에서만큼은 취미는 책을 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와, 방금 전에 뭔가 내 방 같은 곳에 있었는데 여기도 확실히 일반적인 서점의 모습은 아니네요. 정말 다양한 취미 모임들을 해요. 손으로 하는 뭐 그림이라던가 자수라던가 그런 공예 같은 것들도 이 공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정말 뭐 한 달에 25개에서 30개 정도 정말 다양한 문화예술 취미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모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조용한 서점이 되었습니다. 취미를 하고 싶을 때 꼭 이렇게 책을 좀 사세요. 그쵸. 네. 네. 사시고 나서 이제 처음에 한 몇 장만 하시고 집에 이제 켜켜이 쌓아놓고 그쵸. 요렇게 보시면 우와. 제가 스케줄표를 좀 짜놨어요. 날짜랑 진도까지 정해져 있어요. 몇 네. 페이지까지 하는지.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학 쪽에 좀 일을 하고 있었어서 이렇게 좀 책을 끝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진도표를 짜서 좀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멀리 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곳에서는 취미도 함께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서 30분, 뭐 단 1시간이라도 한 곳에 몰입하면 그게 그렇게 또 행복감을 주잖아요. 그렇게 취미 활동 자체가 우리의 삶에 좀 능동적으로 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 좋아하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와도 좋고요. 혼자 와도 좋은 이곳. 다양한 책과 이야기가 가득한 대전 독립책방으로 놀러오세요. 네, 잘 봤습니다. 저도 스케줄표가 있었다면은 집에 앞쪽만 읽고 뒤에 이렇게 켜켜이 쌓는 책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지역의 독립서점에서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체험부터 취미 활동까지 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영상 보면서 책을 매달 받아보는 그 정기 구독 있잖아요. 저도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관심과 취향을 고려해서 또 책을 배달받는 듯 선물 받는 듯한 기분이기도 할 거고 네. 무엇보다도 손편지와 함께 온다고 하니까 저는 그 손편지가 참 많이 기다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응이 좋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정기 구독 시스템을 비롯해서 각 책방마다 저마다의 색깔이 드러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인생 책이 아니라 인생 서점을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니, 원래 독서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는 우리 동네에 있는
있는 동네 독립서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책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동네 독립서점이 아지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지트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인생 서점이 된 독립서점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참 보면 볼수록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독립서점에 대해서 무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오늘 책방지기 두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행동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김준태입니다.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독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도안동에서 책방을 지키고 있는 엔잡러 송영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독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책방을 지키는 두 분의 책방지기님 오늘 잘 나와주셨고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이 독립서점이라는 곳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운영된다고 알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성격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서점인지 먼저 우리 송영인 책방지기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좀 지친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원래는 사진작가로 좀 일도 좀 하고 있었었고 했기 네.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출판 작업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좀 책방을 꾸리고 있는데 책방이라는 공간이 주는 좀 아늑함이 글을 쓰기에 좀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독서 모임 같은 게 많이 이제 취소가 됐었는데 네. 이제 다시 이제 봄을 맞아서 네. 독서 모임이라든지 북토크라든지 이런 것 좀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요 정말 아늑한 공간이어서 저기 있으면은 진짜 책을 잘 못 쓰는 사람들도 왠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준태 책방지기님의 서점은 어떤 공간인지 소개를 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서점은 원도심에서 오픈한 지 어느덧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지역사회에 보다 다양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전에는 서점이 책만 팔았던 공간이라면 그것을 지역 주민이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네. 또 책을 매개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주민들이 책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독립출판 학교도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왜 전업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출판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독립출판이라는 어떤 걸까요? 네, 이전에는 책을 만들 때 출판사 분들의 역할을 빌려서 같이 책을 만드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혹은 소수가 모여서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출판 시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독립출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독립출판이라는 개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니까 정말 우리가 일반 서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준태 책방지기님, 이 서점에서 독립출판 학교를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서점을 해보니까요. 저는 작가와 독자가 없으면 서점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역에 보다 다양한 출판물이 나올 수 있도록 출판 생태계에 좀 힘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독립출판 학교를 통해서 출판물을 만들었을 때 서점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독립출판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열게 되었고요. 네. 이게 서점에서 비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독자를 만나는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대전에도 독립출판 마켓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송영인 책방지기님께서 이 그 독립출판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특히나 또 공감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좀 많이 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이제 사실 독립출판을 이용해서 네. 추리소설을 먼저 이렇게 출판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20살 때 쓴 이제 초고를 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제가 장편 시리즈로 조금 개편을 해서 다시 작업을 했었었고요. 네. 그렇게 좀 출판을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판 플랫폼을 활용해서 출판을 했었다가 제가 책방을 열게 되면서 네. 같이 출판사 등록을 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2021년에
좀 개정을 하게 되면서 1권을 먼저 출판을 다시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본인의 독립 출판사를 통해서 본인의 책을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 저도 평소에 추리 소설 정말 좋아하거든요. 막 새벽까지 읽곤 했는데 네.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정말 궁금해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탐정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이제 허용이 된 지, 직업이라는 게 허용이 된 지 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썼던 것 자체가 그 전이라서 우리나라의 탐정이라는 직업이 불법이었던 시절에 네. 이제 5명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사건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3권까지 원고는 작업을 마쳤는데 이제 그 시기를 조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저는 1권을 미리 읽지 않고 3권까지 나오면 한꺼번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송영인 책방지기님께서는 생각하시는 이 독립 출판의 매력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독립 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세계 누구나 이 세계에 들어와서 자신의 글을 쓰고 책으로 이제 탄생시킬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법으로 좀 기다린다기보다는 이제 네. 자신만의 특색으로 그런 걸 좀 살려서 출판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모든 작업을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세세한 디자인부터 이제 뭐 교정 교열이라든지 인쇄 이런 모든 단계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그 과정이 한번 이제 경험이 되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독립 출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책을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다가 책이 되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다 스스로 한다는 것이 참 힘들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출판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출판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준태 책방지기님, 이 독립서점을 시작한 지 이제 12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12년 동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이 독립서점 내길 참 잘했겠다. 그런 특별한 일화나 계기가 있으실까요? 감사하게도 그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책만 파는 역할뿐만 아니라 예충남도청이라는 공간을 활용해서 페스티벌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럴 때 먹거리 부스를 만들지 않고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공간 중심으로 동네를 여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예충남도청을 출발해서 원도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고 또 동네를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점까지도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에는 연간 380명 정도를 모시고 저희가 대흥동을 또 여행하기도 했는데요. 네. 서점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송영인 책방지기님께서는 언제 내가 이 독립서점을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뭐 특별한 경험은 딱 집어서 말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너무 어린 네. 책방이라서요. 근데 좀 하루하루가 대신에 이제 하루하루가 좀 특별하게 네. 특별하다고 좀 여기면서 지내고 있고요. 네. 그냥 가볍게 오셔가지고 이런 책들도 있구나. 뭐 대형 서점이나 대형 출판사에 책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네. 좀 흥미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날 때마다 좀 나름의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쉬어가는 공간이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좀 아무런 논쟁 없이 좀 편하게 책방에서 만큼은 좀 쉼을 얻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래도 책방을 열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서점을 운영하시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물론 독립서점을 운영하시다 보면 아까 저희 화면에서도 봤지만 뭐 경영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겠지만요. 그만큼 또 이렇게 오래까지 하시기에는 큰 보람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두 분에게 이 독립서점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거든요. 우리 먼저 김준태 책방지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저에게 독립서점은 지역사회이자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전에 지금 30개 넘는 독립서점이 생겨났거든요. 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각자의 공간에서 책을 매개로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단순히 책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문화원이 하는 역할들도 함께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독립서점을, 동네 서점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아지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 탄탄한 연대가 아닌 느슨한 연대가 참 마음에 드네요. 우리 송영인 책방지기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저는 공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란이요? 네, 그냥 비워두는 거죠. 나에게 서점 무엇이다라고 딱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어서 네. 뭐 때로는 쉼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좀 힐링의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공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란을 이제 서로가 저도 이제 채워 나가듯이 네. 오시는 분들마다 그 장소에서 좀 채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대전 독립서점의 미래가 참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책 읽기 좋은 계절, 독립서점 나들이 꼭 가보시길 저희가 추천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VU 다정다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